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가지 함수 중에서 small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small은 어떤 영어에서도 알다시피 뭔가 작은 함수를 불러오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정확히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여기 셀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한번 small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어떤 데이터 집합, 어떤 데이터 범위 안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k번째로 작은 값, 요게 핵심이죠. 범위 안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라는 어떤 명령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small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로서 저는 로우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옛날에 어떤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한번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학교 명은 이렇게 그냥 A, B, C, D로 좀 가명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값들도 조금 변동을 줬으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몰을 바로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최종적인 어떤 보고 자료에는 같은 권역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 순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권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런 대학교들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몰을 쓰기는 좀 그렇고 먼저 그 조건을 주는 if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 권역에 대한 것들을 먼저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권역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 로우 데이터에 있는 C열에 있는 권역과 동일하게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라제주권인데 뭐 제주 전라권 이렇게 썼다 못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권역 이쪽에 쓰실 때에는 정확하게 그 로우 데이터에 있는 권역 명칭과 같게 써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미리 해놨지만 이걸 한번 다시 만들어 보면은 로우 데이터에 있는 이 권역들을 한번 전체 선택하셔가지고 이런 임의의 시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값 복사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뭐 중복된 항목 제거 데이터 탭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 탭에서 이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시면은 다 이제 제거되고 고유한 값만 이렇게 남게 되시겠죠. 그 상태에서 보기 좋게 이거를 이제 가다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걸 하나하나 거기다가 쉼표로 마치 이메일 뭐 수신자 그 주소 쓰듯이 쉼표나 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6개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많으면은 이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뭐 쉼표 써주시고 잘 사용하는 함수는 아니지만 포네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쉼표로 구분된 권역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하셔가지고 뭐 메모장 같은 데 하나 여신 다음에 이렇게 붙여 넣어 두시고 아까 다시 그 여기에 유효성 검사를 쓰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두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은 이제 유효성 검사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강원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충청권까지 6개가. 자, 그럼 아무거나 한번 선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라제주권이랑 동일하게 같은 권역인 것들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요. 자, 이제 조건을 한번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if를 쓰시고 로우 데이터에 있는 이 권역열 여기가 이거와 동일할 경우에는 한번 이 순위를 불러오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여기가 지금 값이 아니고 범위인 거예요, 범위. 이 로 데이터 안에 C열에서 아까 그 전라제주권을 만족하는 게 한 개밖에 없었으면은 값이 한 개만 나오겠죠. 근데 같은 이 권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결과값도 당연히 여러 개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그 결과값이 여러 개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스몰 함수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스몰 쓰시고 이 전라제주권을 만족하는 이 순위들의 작은 거부터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숫자로 쓰면 1 쓰고 또 2로 바꿔주고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다가 이제 행 번호를 나타내는 로우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로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로우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선택된 셀이 A의 7에 지금 제가 막 이렇게 함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7이라는 셀의 그 행 번호는 7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결국에 결과값이 7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이 행의 숫자가 7이니까요. 그럼 7번째를 갖고 오게 되는데 저희는 첫 번째부터 불러오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빼기 6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고요. 엔터를 그냥 눌러버리면은 여기가 한 개의 값이 아니고 여러 개의 범위이기 때문에 좀 첫 번째 것만 딱 불러오게 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열 수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범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함수를 쓰는 거에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과값이 범위 여러 개가 나올 경우에는요, 그냥 엔터가 아니고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은 전체적으로 중괄호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쵸? 그럼 요거는 가장 작은 게 1이고 그 다음도 1이에요. 중복된 것들도 포함이 돼가지고 고려가 된 상태로 같은 이 권역을 만족시키는 순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동순위지만 역시 하나씩 다 불러왔습니다. 맞는지 볼까요? 111, 10, 15, 23 전라제주권이 1111, 10, 15 뭐 이렇게 23 이렇게 나오나 보여요.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지금 순위를 순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지금 결국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학교 이름이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브이룩업으로 해서 불러올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여기 다 11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같은 것만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브이룩업에 그 제가 생각하는 치명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브이룩업 함수는요, 첫 번째로 무조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밖에 못 불러와요. 좌에서 우로만 불러오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우에서 좌로도 당연히 가능할 줄 알고 한번 해봤었는데 오류가 뜨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브이룩업 함수를 표현을 해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들어갑니다. 찾고자 하는 어떤 값, 그 다음에 범위,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게 몇 번째에 있는 거를 찾는 것인지 뭐 그런 뭐 상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히 일치하는지 뭐 이렇게 표현이 하게 됩니다. 근데요, 좌에서 우로 가니까 항상 요 K는 좌측부터 K번째에 있는 것들을 불러라는 명령어예요. 저는 이걸 당연히 마이너스로 치면은 우에서 좌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오류 뜹니다, 이거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좌에서 우로만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이룩업은
어떤 같은 값이 있을 때요, 가장 먼저 위에 나오는 것들만 먼저 불러오게 돼 있어요. 1, 1, 1, 1 이렇게 순서대로 불러오는 게 아니고, 즉 ABCD 대학교를 불러오는 게 아니고 다 얘도 A대학교, 얘도 A대학교, A대학교, A대학교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 1을 찾았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여기에 로 F열을 불러오라고 맨 처음에 if 함수에서 결과값 조건을 줬었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다른 값들로 불러오도록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A열 앞에다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냥 순번이라는 열을 하나 좀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없지만 그냥 순서대로 한번 요런 순번을 한번 정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요 수식을 조금만 수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에 이 권역이 있는 D열이 이 G5 얘와 만족을 한다면 G열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냥 의미 없지만 서로 다 독립적으로 다른 순번인 A열을 갖고 와라 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요,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10이 나오고 15가 나옵니다. 요거는 여길 불러온 거예요. 1, 2, 3, 4 전라제조권에 해당하는 것들에 첫 번째 나오는 거, 두 번째 나오는 거, 세 번째 나오는 거, 이렇게 10번째 나오는 거. 10번째가 아니고 5번째죠. 5번째인데 이 숫자를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A열을 불러왔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Vlookup으로 그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불러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Vlookup 쓰시고 로우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요렇게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 전체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불러오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A대학교가 뜨잖아요. A대학교 B, C, D, J, O A, B, C, D, J, O 맞네요. 이렇게 전라제주권을 만족하는 대학교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불러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직접 2라는 그 숫자를 줘버렸잖아요. 그럼 여기도 3으로 써줘야 되고 4로 써줘야 되고 불편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로우가 아닌 열을 나타내는 컬럼이라는 함수를 쓰도록 해볼게요. 요걸 쓰면은 이건 현재 그 A열 A7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A열이니까 첫 번째, A열은 첫 번째 있는 거죠. 열로 봤을 때는 1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1이 아니고 아까 2라는 숫자였잖아요. 그 순번이 1이고 로우 데이터 여기 시트에서 순번이 1이고 그 옆에 대학이 2였어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지만 결과값이 2가 됩니다. 두 번째 걸 불러오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A대학교 오른쪽으로 그냥 끌어보시면은 그 A대학교에 있는 정보들이 한 번에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드래그를 쭉 해보시면은 순서대로 쭉 나옵니다. 전라제주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많네요, 되게. 없는 것들은 오류가 뜨겠죠. 근데 오류가 뜨면은 너무 좀 이렇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수식을 잡을 때 저는 이렇게 에러가 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백으로 이렇게 처리하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주시고 다시 드래그 우측으로 또 맨 아래로까지 한 방에 끌어보시면은
자, 한 이 정도까지 끌어볼까요? 좀 느리네요. 됐습니다. 위에서부터 A, B, C, D 쭉 나오고, 아까 여기가 오류가 떴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백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 이런 점수 같은 거는 소수점 아까 셋째 자리까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를 뭐 수도권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이제 함수가 수도권을 읽어 와가지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쪽이 싹 다 수도권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렇게 느리죠? 네. 어때요? 괜찮죠? 이게 방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줄 때는요, 상당히 이게 좀 유용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다 표현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일단 스몰 함수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스몰이 아니고 라지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범위에서 큰 것부터 몇 번째, K번째 큰 것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작은 것부터 나열을 했으니까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정리가 되는 건데, 만약에 어떤 지표가 높은 것부터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스몰 함수 말고 뭐 라지를 쓰시면은 아마 뭐 큰 것부터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렬되는 뭐 그렇게 표현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스몰이라는 함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if, 뭐 배열 함수 여러가지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표현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